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6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10회 추계학술대회 2016년 11월 13일 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제가 여기 제일 첫 번째 강좌 좋은 초음파 영상을 위한 기기 조작법과 초음파 에코 이해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강의에 미리 프리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가지고 예행 연습이 되겠습니다. 예행 연습은 조금 시간이 길어집니다. 본 강의 20분인데 20분보다 조금 더 연장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서 좋은 영상을 얻게 한 기계 조작법입니다. 이 초음파 검사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비침설적이고 또 실시간 영상 관찰할 수 있고 또 이 검사는 검사 동시에 판독해야 되는 특이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진단 능력이 결정되는 아주 주관적인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자 외에 제3자가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봐가지고 판독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자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부위를 놓치고 정상적인 부위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촬영의 각도나 스캔 각도에 따라서 이 정상 부위가 마치 병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음파 장비를 이해하고 또 초음파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생리 병리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야만이 근거가 있어야만이 실시간 판하고 또 실시간 판독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제가 쓰고 있는 알피니온 이 15번 초음파계입니다. 아주 이제 업데이트 돼 가지고 제가 검사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판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고 이쪽이 이제 화면이고 모니터고 이쪽은 이제 타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계 조작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프로브가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컨벡스 프로브, 이건 리니어 프로브 두 개입니다. 리니어 프로브에서 긴 리니어 프로브는 갑상선이나 이런데 사용하시면 좋고, 요 리니어 프로브는 이제 짧은 폭 길이의 리니어 프로브입니다. 경동맥이나 근골격길에 아주 적합한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탐촉자의 선택입니다. 탐촉자는 크게 컨벡스 리니어 섹터가 있습니다. 컨벡스는 볼록하죠. 이 볼록한 컨벡스로 넓은 부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빔이 프로브에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사다리꼴 모양으로 넓은 부위를 관찰할 수 있고, 또 컨벡스 프로브는 이 부분이 이제 컴프레션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관 초음파나 또는 여러 가지 초음파에서는 압박을 가했는데 압박에 굉장히 리니어보다 컨벡스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를 하는 초음파 탐척자이고, 그래서 이거는 포면 부위하고 심부를 비교적 균형 있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탐척자의 두께가 비교적 가늘어서 늑강 검사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니어 프로브입니다. 이거 선행 탐척자라죠. 이거는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모양의 고주파 탐척자입니다. 이것은 고주파니까 해상력은 높지만 투과력이 약합니다. 주로 유방 갑상선 근골격계인 호재성 장기 이용됩니다. 충수염의 진단이나 소장, 대장의 질환 검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아라든지 체격이 마른 성인에서는 이 리니어 프로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췌장이나 간장에 피하 바로 밑에 있는 병변은
오히려 컨벡스 프로보다 리니어 프로브가 훨씬 관찰이 용이합니다. 여기 브레스트 사이로이드인데 요 사이로이드 결절을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했고, 컨벡스 프로브인데 요거는 리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헤파틱 베인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 섹타 탐척자입니다. 두로 심장 초음파에 이용되고 소아의 뇌 초음파 검사에도 이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늑강 검사에도 용이하고, 컨벡스 프로보다는 그 검사의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가 퍼지니까 컨벡스에 비해서 이 니어필드에서 영상이 아주 제한되죠. 예. 그러면 이제 개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탐척자에서 보낸 초음파가 반사 후에 돌아오는 초음파로 수신하기인데, 이때 모니터에 적절한 영상이 나타나도록 전기 신호를 조절하게 됩니다. 전체의 게인을 높이 버리면 아주 밝게 나오죠. 높은 게인이 되죠. 그러나 영상은 밝아지나 노이즈가 증가되고 선명함이 감소가 됩니다. 게인을 너무 낮춰버리면 노이즈는 감소하지만 모든 신호 강도가 저하돼서 정보가 소실되어 영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게인을 자기의 적절한 게인으로 관찰해야만이 이렇게 담낭, 포탈베인, 문맥 이 관찰이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TGC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입니다. 초음파는 이제 조직을 통과하면서 점차 감쇄를 일으키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 장기의 심부에서의 초음파 감쇄를 보정해가 같은 밝기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 니어 게인을 낮추게 되면 이쪽에 니어 쪽에 끊게 나오죠. 이쪽에는 그 파 게인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이쪽 게인을 파 게인을 낮췄으면 파부 심부가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하게 되면 심부하고 그 포제 부분이 같은 밝기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인데 초음파 검사 시 탐족자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도는 증가되지만 투과도가 감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통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주파수의 범위는 보통 3.5에서 5MHz고 고주파수는 5에서 5MHz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주파수는 보통 2에서 3.5MHz를 저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만 심부로 들어가는 것이 약해집니다. 2메가, 3메가, 4메가인데 4메가에서는 이 깊은 부분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해상도는 좋아지지만 심부 페네트레이션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투과 깊이 뎁스입니다. 뎁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우리 관찰하고자 하는 깊이죠. 예. 그래서 영상의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데 탐척자에서 멀리 위치한 구조물을 관찰할 때는 깊이를 높여서 충분히 그 깊숙한 부위가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과 깊이가 깊어질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감소되어 영상이 느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이것은 동적 범위인데 체내에서 반사되어 돌아된 신호는 체표에서 심부까지 다양한 강도가 오게 되죠. 그래서 화면에서의 강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는 기법이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40dB이 되면 가장 밝은 신호와 가장 어두운 신호의 차가 10의 4승이 되고 60dB의 경우에는
흑백 대조도가 데시벨일 경우에는 흑백 대조도가 좋아서 혈관과 심장의 초음파에 사용되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는 50에서 55 데시벨을 많이 사용합니다. 동적 범위가 좁을수록 에코 대조도가 증가하여 작은 신호 차이를 알 수가 있지만 영상이 거칠어지죠. 반대로 동적 범위를 넓게 하면 약한 신호부터 강한 신호까지 넓은 범위를 표시할 수 있어 부드러운 영상이 되지만 이것은 그 미시한 에코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45고 50이고 60이 되죠. 45 다이나믹 레인지는 좀 영상이 거칠지만 60 다이나믹 레인지는 영상이 조금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다음에는 하모니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가 인체 구조물에서 반사되어 오는 첫 번째 기본파를 이용하지 않고 그 고주파인 이 세컨드 하모니 이미지를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하모니 영상을 하면 리버브레이션 아티크나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또 대조도를 컨트라스트를 증가시켜서 해상도가 좋은 영상을 만듭니다. 특히 이제 단광계에서 관찰시에는 총단광 길이가 길게 보이고 또 선명한 담도 내각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뚜렷한 담도백과 담도 내 충만 결소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도 결석의 후방에 깨끗한 후방 음량을 나타낼 수 있어 담낭 담도 결석의 평가에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 이제 펀더멘탈 이미지고 여기 하모니 이미지입니다. 하모니 이미지가 훨씬 더 영상이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파트로서 초음파의 에코를 이해하는데 첫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는 무엇이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천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이보다 높은 주파수의 음은 들을 수 없으므로 이걸 울트라 사운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의사들이 사용하는 초음파는 3에서 15메가헤르츠로 아주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메가헤르츠가 100만 헤르츠므로 이건 굉장히 높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주파수의 초음파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하므로 검사 시에 피부 표면에 젤을 사용해서 이 초음파의 투과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의 원리는 이 탐촉사에서 나온 초음파 비밀은 채널을 통과하면서 투과, 산란, 흡수,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돌아오는 초음파 빔이 탐촉자로 들어와서 모니터의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사되는 초음파 빔은 고에코로고 반사가 되지 않고 전부 투과가 되면 무에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사의 정도에 따라 저에코, 등에코, 고에코, 무에코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이제 초음파 빔이 물질을 통과 시에 반사의 정도에 따른 음향 대조에 의해서 영상을 나오는 영상으로 병변을 파악하는 진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딱딱하고 고에코, 부드러우면 저에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 빔에게 많이 들어오고 반사가 많이 돼서 많이 들어오면 고에코, 통과가 잘 되어 반사가 적으면 저에코,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의 이제 에코의 이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에코 히드는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등에코로 나눕니다. 무에코라는 것은 초음파 빔이 물질을 통과할 때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니터상에 검게 나타나고 이걸 무에코로 하죠. 복부에서 무에코로 보이는 구조물은 낭종하고 혈관이 대표적입니다. 간낭종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낭종은 단간에서 생기고
상피셰프로 둘러싸는 트루시스터죠. 따라서 초음파상에서 이 가성낭종, 앱세리움이 없는 슈도시스터와 달리 경계가 평활합니다. 그리고 낭종의 내부가 장액으로 충만된 경우는 무에코로 보이고, 낭종 내부에 출혈이나 감염이 생기면 내부의 코가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낭종에는 후방 음량 증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 그런 초음파 빔이 낭종을 통과하면서 주위 조직에 비해서 산란, 흡수, 반사가 적게 일어나고 투과가 많이 되었죠. 그러면 초음파 기계는 영상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방 영상 에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낭종 후방의 후방 음량 증강이 관찰이 되겠습니다. 간낭종이나 피막을 가진 간세포암에서 간낭종은 주위 조직에 비해서 음파가 느리게 전파되므로 소리가 수렴되죠. 수렴돼서 음영이 가장자리에 음영이 생깁니다. 그러나 피막을 가진 간세포암은 주위 조직에 비해서 음파가 빨리 전파되므로 음파가 확산되어 가장자리 라테랄 쇄도는 이 음영이 넓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에서 만성 간 질환이나 간 경변에서 간 낭종이냐 저에코 간세포암이냐 이 감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별점은 다음과 같이 유의해야 됩니다. 간 낭종일 때는 경계부가 이렇게 피막이 있으므로 맹활한 경계를 보이고, 그리고 저에코 간세포암은 섬유 조직으로 둘러싸임으로써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형태는 간낭종 원행이나 타원행이 많습니다만 간세포암은 이렇게 좀 형태가 일레귤러하고 끝부분이 뾰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음량 증강은 간낭종에는 비교적 강한 후방음량 증강을 나타나느라 저에코 간세포암은 약한 후방음량 증강을 보입니다. 경계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면은 낭종의 경우에는 간세포암과 낭종 사이에 있는 앱세륨에서 굉장히 음양의 계면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백, 후백에 강한 고에코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간세포암에서는 이 간세포암하고 이 주위 조직하고는 그렇게 음양 계면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계면의 고에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칼라 도플러 신호에서 내부의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은 낭종인 경우는 내부의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제 GCC의 경우에 내부의 헬류 신호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에코는 후방 음량을 동반하는 고에코를 강에코로 보는데 석회화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석회화는 물질은 초음파 빔이 부딪히면서 강한 반사로 고에코를 보이고, 초음파가 석회화를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되어 후방에 선명한 후방 음량을 나타나게 됩니다. 공기는 주파수가 낮은 음파는 공기를 잘 통과하죠. 그러나 진단용 초음파에 사용하는 초음파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소량의 공기는 점상 고에코로 후방 음량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소량의 공기는 띠 모양으로 고에코로 보입니다. 때로는 이제 소량의 음량에 공기 방울이 있고 그 안에 공기 방울에 액체가 있을 때는 링다운 아티팩트를 나타냅니다. 뒤쪽에 아티팩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공기 저류시에 강한 에코와 공기가 좀 더 많은 공기가 저류시일 때는 강한 에코와 후방의 더티 섀도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빔은 공기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더티 섀도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강한 고에코고 뒤쪽에 더티 섀도우를 만들죠. 그래서 이 담낭결석과 장강가스인데, 담낭결석은
후방에 클리어한 섀도우를 만들지만 장관 내 가스는 더티 섀도우를 만들죠. 대량의 공기가 저류 시에는 장관 내에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반향 허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위 조직이 강한 에코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에코는 절대적이 아니고 늘 상대적인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지방간이죠. 지방간은 간 세포의 안에 세포질 내 중성지방과 포스포리피드 이가 침면되어 이 세포질의 수분 성분과 강한 음양계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초음파에 반사가 많이 돼서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방이 침면되면서도 저에코로 되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이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지방이 침면되는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우리가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신우나 신우 주위 연부 조직, 혈관, 림프관, 신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초음파에서 초음파가 이 다양한 음향 임피던스를 통과할 때 강한 반사로 고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령에서 이 신우 주위 지방 조직이 침입되는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에서는 이 중심에코 복합체 내에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지방이 아닌 에코헤드는 중심 에코 복합체의 반사 에코 휘도보다 약하므로 지방 측면이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초음파상에서 고에코로 보이죠. 담낭 콜레스테롤 결석은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로 보이지만 담낭 콜레스테롤 폴립은 후방 음영이 없는 고에코 종계로 보입니다. 이 초음파 빔이 담낭 콜레스테롤을 부딪힐 때 담적과 콜레스테롤 결석의 포면과는 강한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에서 반사를 일으키고 선상 고에코로 보이고, 결석을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를 일으켜가 음향 감쇄로 후방 음영을 일으킵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담낭 내 콜레스테롤이 담낭벽으로 들어가가 담낭벽 내 혈관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가 이걸 콜레스테롤 탐식해서 이것이 내강으로 돌출해가 발생하는 콜레스테롤 폴립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은 섀도를 초음파 빔이 이렇게 이 히스테오사이트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반사를 해서 점상 고에코를 보이죠. 그리고 주위에는 연부 조직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서 에코가 섀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는 정상 갑상선은 초음파상에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질안에 콜로이드도 병리학적 콜로이드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또 여포 상피와 콜로이드 사이는 또 음향 계면 차이에서 강한 반사를 일으키므로 갑상선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갑상선 주위의 경장근, SCM 머슬,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이런 것은 근육이라서 초음파 빔이 잘 통과돼가 저에코로 됩니다. 총연동맥이나 내경정맥은 무에코로 보이고 척추는 강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침면성 유도암이 초음파 영상에서 저에코, 불규칙한 경계, 미시에스키아, 톨로된 와이드 형태를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폴리큘러 앱셀렘에서 세포가 전치감으로써 주위로 침면하고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을 일으키고 주위에 폴리큘러 세포가 응집이 되는 거죠. 이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그리고 요게 라미네이티드 이 폴리큘러 세포들이라든지 요걸 해결해서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인데 이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고 사모마 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에서는
파피럴 캔사는 세포 성분의 정식으로 저에코로 보이고 주위로 침윤해서 로브레이터 일레귤러 마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에서 톨로된 와이드 마이크로 이 칼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점상 고에코 미셰스케아에 의한 고에코가 보이고 그리고 갑상선 암은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의 결을 따라 자라지 않고 주위로 침윤에 들어가니까 이런 톨로된 와이드 형태를 보입니다. 섬유결합 조직은 정식제는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위의 조직의 희도에 따라서 저에코로 보입니다. 페르페라 콜란지오시에는 섬유결합 조직이 많고 세포 성분과 혈류 성분가 적은 병문으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판크레아스에서 발생하는 판크레아 닥터 캔사도 세포 성분과 혈관 성분이 좋고 섬유결합 조직이 풍부해도 저에코로 보이는 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췌장 간질 조직에 의한 지방 침윤 때문에 췌간암이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나타납니다. 조직의 염증 세포가 침윤 시에는 고에코로 보이다가 액체가 저류되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간 농양에서 이렇게 관찰되지요. 그 다음에 응고개사 시에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전이성 간 종양에서 이렇게 응고개사가 되면 고에코로 보이고 중심부가 액화개사 되면 중심부는 무에코, 주위 부분은 고에코, 배년부는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종괴 내부가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체는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혈관종은 고에코로 보이고 혈관종이 크기가 커지면 내부가 불균질해집니다. 혈관종의 변형이 고에코로 보이고 이를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하는데 혈관종의 중요한 소견이죠. 그러나 간시에 포함해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혈관성 종양, 하이퍼바스큘러 종양은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의 엔도크라인 튜머인 인슐리노마는 많은 모세혈관과 내분비 세포 사이에 강한 음양 계면을 형성해서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저에코는 일반적으로 저에코 종괴는 세포학적으로 지방 같은 고에코 물질이 없고 균질한 세포가 증식되어 초음파 투과성이 항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또 음양 계면을 만들지 않는 균질 구조고 피폐성 종괴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에서 많습니다. 그 스몰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는 저에코 결절로 보이나 지방 침륜이나 사이누소이드 확장, 슈도그랜듈러 포메이션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 정상 간 조직에서 보시면 이 소간 세포하면은 간 세포함이 정상 조직에 비해서 4배, 6배의 세포가 증식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증식되고 간 세포의 크기가 적어지고 사이누소이드는 위축이 되므로 이 스몰 HCC는 저에코 결절로 보이고 약한 후방 음량을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에코 결절로 보이는 간 세포암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 침륜이라든지 사이누소이드 딜라테이션이라든지 슈도그랜듈러 포메이션 때는 고에코로 관찰이 됩니다. 급성 염증에서는 조직의 액체 저류에 의한 부종으로 저에코로 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AGML을 했을 때는 이 백의 सब무코사층하고 무코사층의 부종에 의해서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드밴스 게스트릭 캔서는 세포 성분의 증식에 의해서 청구조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초음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소에코 병변입니다. 초음파 진단은 병변과 주위 조직의 에코 대조도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에코 결절을
찾아내는 포인트로서 이렇게 돌출성 병변이 있거나 또는 이 종괴의 주위에 헬리오 신호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종괴를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로메드리 험포하고의 감별점은 돌출 부위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 부분에 정상 헬리오 신호가 있다는 것이 감별에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나 맥간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으면 이렇게 종괴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종괴를 둘러싸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때로는 종괴 내부에 이상 혈류 신호가 있으면 우리가 종괴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괴의 변연의 저해 코드가 있거나 또는 변연의 고해 코드가 있으면 우리가 종괴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가 불균질한 내부 에코상을 보일 결절이 있을 때도 종괴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헬로를 동반하는 HCC 또는 마지날 경계부의 불사이사인 경계부의 저해 코드를 만드는 이 메타세이 캔사, 이런 것은 이제 종괴를 시사하는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HCC는 이렇게 안에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메타세이 캔사에서는 이렇게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나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보이면 우리가 종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